먼저 남자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 인물이 의자에 앉아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 장면은 작중 여주인공인 스즈메의 방입니다. 그 근거로는 방 왼쪽에 옷걸이를 보면 여성의 옷이 다수 걸려있고, 이 사진의 책은 간호사에 관련된 서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남주가 무언가를 안고 생각에 잠겼는데 이 공간은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 집은 현재 스즈메가 살고 있는 집 같지만 이 남자 주인공에게도 과거 특별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과거의 집 열쇠로 현재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주가 과거에서 온 것이냐고 확정 지을 수 있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작품의 중요한 키가 되는 이 의자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의자는 남자 주인공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 여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목공 장비로 앞에 의자를 만드는 것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로 남주와 어떤 누군가를 갈라놓은 것을 볼 때 의자와 인연이 있어 보였던 남자 주인공의 그녀는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즈메의 현재는 남자 주인공의 미래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분명 멀쩡하게 잘 만들었던 의자가 스즈메의 현재에선 여기저기 까지고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돌아와서 주인공 스즈메는 남자 주인공이 고의로 또는 실수로 흘린 열쇠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의자를 쫓습니다. 여기서 의자가 살아 움직이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을 땐 아마 의자를 만든 여인의 영혼이 깃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스즈메를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스즈메는 이 의자를 쫓아 배까지 타게 되고, 도착한 섬에서 가져온 열쇠로 의문의 문을 열어 다른 차원의 놀라운 자연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 때문에 예고편 마지막 부분 스즈메의 대사에서 헤매다 찾은 그곳에서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비한 문이 폐허가 된 마을에 있는 것을 볼 때 남자 주인공과 과거에 연관이 있는 마을인 것 같고, 이 사원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에도 그려진 곳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장소인 것 같네요. 또한 예고편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놀이공원은 스즈메에게 핵심 사건이 존재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고편에선 사원의 문뿐만 아니라 해당 형태의 모양 다른 문도 존재하는데, 제 생각으론 문마다 모양이 다른 이유는 각각 갈 수 있는 장소나 시간대가 다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예고편의 이 장면에서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어린아이가 주인공 스즈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머리 모양과 방향, 눈의 모양이 스즈메와 상당 부분 닮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앞 여성이 사진 왼쪽의 인물로 보여 스즈메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엄마 같네요. 또한 이 귀여운 고양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고양이를 스즈메가 기르고 있던 것인지 우연히 스즈메와 합류하게 된 것인지 남자 주인공이 두고 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인공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고, 이 장면을 보시면 고양이가 일본 트위터에서 엄청난 스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작품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유명세를 얻은 거라 생각되네요. 예고편의 영화의 극히 일부만 보여주기에 의문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주와 스즈메의 직접적인 연관점은 무엇인지, 남주는 왜 과거에서 무엇을 바꾸기 위해 미래로 왔는지 등을 말이죠. 감독은 스즈메의 문단 속의 스토리가 재앙의 문을 통해 어떤 존재와 싸우는 모험 액션물이라 설명했기 때문에 재앙의 문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 속의 인물들과 스토리 등을 분석하여 예측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관련 소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